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카카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보면요,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의 요 어떤 그 정배열, 이 정배열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 이 돌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전의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져주면서 힘이 강력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장기 투자하면서 멀리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현재 앞으로 카카오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 안정성, 이런 면을 봤을 때 굉장히 현재의 어떤 미래 가치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고, 비즈니스 모델 또한 굉장히 뛰어난 언택트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쉬웠던 것은, 자, 이러한 어떤 구간 때 더 많이 잡아야 했던 이러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간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오히려 더 실적이 미래에 받쳐줄 기업이라면 오히려 더 담는 전략, 이런 부분은 뭡니까?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아주 허우대가 멀쩡한 양복을 입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호감을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 허루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그러한 소외받았던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에 있었다는 이 구간대, 오히려 더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 주가의 슈팅이 나오면서 27만 9,500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종목은 좀 트레이딩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하면서 멀리 보면서 기업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게 좋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메이저들은 결국에는 200일선에 매도를 일시적으로 때린 그러한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어떤 이평선들의 5일선, 3일선과 5일선을 지켜 세우면서 다시 한번 매집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면은 오히려 더 상방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술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메모리 가격의 그 상승 사이클은 계속된다. 1등 기업에 대한 면모는 위기일 때 더 빛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급반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09%의 급반등의 모습, 결국에는 아주 큰 세력 형님들이 붙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와 같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세력 형님들이 이평선을 만들어가는, 캔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딜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더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자, 요런 어떤 구간대, 뭐 일반적으로 뭐 2천선이다, 3천선이다, 4천선, 이게 딱 떨어지는 가격선에서는 굉장히 뭐 세력 형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10만원 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금융지주, 이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러한 구간대 오히려 더 담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 결국에는, 자, 뭐 연준의 어떤 제스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은행주에 있어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은행주가 실적이 안 나오냐, 그런 건 아니다. 결국에는 은행주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결국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시중에서의 단기 부동성 자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더 역으로 작용해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분, 요런 부분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금융지주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요 부분 실적 살펴보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어떤 흑자세,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흑자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조 7천억, 3조 2천억, 요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단기 순이익 또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PBR만 하더라도 자, 작년 기준이지만 0.31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적인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아래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전에 이러한 어떤 그 노후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하나금융지주 오히려 더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주고 있고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은 투자적인 종목으로 관점으로 기업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요 부분 자, 우리 회사 고수가 추천했던 이러한 종목, 요런 어떤 요거는 전형적인 어떤 세력 형님이 개입한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러한 구간대 이런 어떤 모아가는 이러한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 결국엔 단기에 100%가 나는 이러한 종목이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않고 꺼진 불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다시 한번 불길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나 미 증시를 살펴보면 또 트럼프는 뭐 박앤세일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뭐 중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을 훼손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은 발표하지 않고 뭐 홍콩법에 대한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드렸던 그런 점이 나타났습니다. 홍콩 특별주의를 박탈하는 절차를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합의를 파기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러한 부분이 1단계 무역 합의를 건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시장이 뭐 안도하는 마이너스 0.07, 나스닥은 1.29로 크게 오른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뭐 불안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반전에 성공하면서 1단계 무역 합의는 건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이러한 어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식상하다는 거죠. 이전에 어떤 시장에서 그 어떤 악재에 대한 부분이 내성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했지만 그 비난은 식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어떤 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무리 중국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출신 뭐 유학생에 대해서 제한한다, 이러한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은 그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고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또한 반등세가 강력하게 나와준 모습이 나타났고요. 뭐 코스닥에 있어서도 뭐 중소형주 개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중소형주 시장에서 엄청 싸게 현재 박앤세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은 반드시 온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